바로 첫 번째 샤우팅 하실 분을 무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상훈 씨를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31살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기면증이라는 병에 걸려서 여기에 나오게 됐습니다. 저의 사례는 보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방접종 부작용에서 기면증이라는 병을 앓게 됐습니다. 보통 이 기면증이라는 병이 과거에 졸음이 많이 오거나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왜 학교에서 지각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잠을 많이 자는 학생들이 보통 이 병의 대부분 유형인데, 저는 과거에 지각을 했던 경험이나 이런 경험들이 전혀 없었는데 2010년도 11월 달에 예방접종을 맞으면서 갑자기 회사에 지각하고 이러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 있다가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국내에는 그런 바이러스가 안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이것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 그 후에 확진을 받게 됐고, 기면증이라는 걸 7월 달에 확진을 받게 됐고, 그러던 와중에 제가 다니고 있던 병원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 사례로 말했던 게 신종플루에 의해서 기면증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의사분께 질문을 했어요. 제가 예방접종 맞은 다음에 기면증이 걸린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그 여부를 물어봤는데, 국내에는 얘기를 안 했지만 갈릴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계속 의심을 했고, 그 후에 또 주사를 맞게 됐는데 그때는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진 거죠. 경로를 여러 가지 알아보니까 예방접종 부작용이라는 걸 피해 보상이라는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의사분께 부탁을 드렸는데 국내 사례가 없다 보니까 좀 아마 힘들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억울해서 제가 외국 사이트나 이런 데를 전부 다 찾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제가 맞았던 주사 중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런 자료 하나를 전부 다 모아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1년 만에 부작용이라는 걸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 1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사실 의사도 다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인정받는 과정도 굉장히 다들 아시겠지만 의료 사고라는 게 사실 이걸 입증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부작용이라고 인정이 됐는데 처음에는 이게 인정되면은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는데 그냥 인정만 됐지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복지 같은 것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부작용 말만 인정되고 실제로 지급되는 거는 제가 병원 다녔던 거, 그거에 대한 보상, 그리고 그게 끝이었어요. 근데 이게 장애인이 아니다 보니까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이런 문제 생겼을 때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잖아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거를 제가 민원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고 이거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었는데 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 해줄 수 없었냐면은 예방접종 부작용 보상이 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게 어떤 식으로 정해졌냐면 사망이나 혹은 장애인이 됐을 경우에 한해서만 보상이 되는 거였어요. 지금 보실 때는 제가 굉장히 그냥 이 앞에서 서 있고 말하는 것도 별로 그다지 어려워하는 것 같지도 않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약을 하루에 굉장히 많이 먹어요. 약을 하루라도 늦게 먹거나 시간이 늦게 되면 쓰러지게 돼 있어요. 간질이랑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그것도 다른 환자들은 사실 몇 초, 길게는 1분인데 저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심해서 10분 정도 기본 최하 10분? 많이 쓰러질 때는 40분 이상 쓰러져요. 그게 정신이 멀쩡한 상태니까 또 이게 환장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장애인으로 안 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보상 절차도 부작용이라는 게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사실 많이 억울해요. 사실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멋진 건실한 청년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멋있을 뿐 어떤 증상일까 하고 좀 의아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약을 드신 상태라는 거죠. 네. 저는 사실 들으면서 궁금했던 건 그럼 이 기면증이 예방접종에 의한 부작용이라는 것을 인정받으셨다면 이걸 고쳐주는 것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고칠 수는 있는 건가요? 어떻게 평생 그냥 약에 의존해야만 하는 건가요? 일단 약에 무조건 100% 의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의사들이 잘 몰라요. 이게 희귀 난치병이다 보니까 의사들이 잘 모르고, 뭐 심지어 제가 국내에 있는 논문을 다 뒤져봤어요. 그런데 그게 논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제가 일반인으로 봤을 때 이게 논문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부분의 다 논문들이 그렇더라고요. 좀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좀 많이 답답했어요. 네, 그러니까 환자가 오히려 의사에게 예. 다 설명을 해줘야 할 형국이니까 정말 예. 답답함도 크셨을 것 같고요. 더 공부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더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자문단 여러분께 어떤 조언을 좀 구해보겠습니다. 이상훈 씨는 우리나라 대기업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2010년도 11월 달에 그 계절 독감 예방 접종을 녹십자에서 운영하는 건강정신센터에서 맞았었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졸음이 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분이 새벽에 영하원을 다닐 정도로 졸음 같은 걸 많이 느끼지 못했던 분이셨는데, 어쨌든 2010년도 11월 예방 접종을 맞고 난 뒤부터는 졸음이 뭐 그냥 오는 정도가 아니라 지하철 버스를 타고 나면 거의 항상 그 목적지를 지나칠 정도. 그래서 이분이 대중교통은 잘 안 돼, 대중교통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다녀요. 차를 타고 다니면 졸음이 오면 세우면 되잖아요. 했는데 문제는 그때 교통사고가 한 4번, 5번 교통사고가 계속 나셨고, 그래서 이제 진단은 2011년도 그 다음 해에 7월 정도에 성 빈센트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받고 이제 기면증 그때 확정을 받았는데, 이건 재밌는 게 그 다음에 또 계절 독감을 또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공지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또 예방접종 또 받았으면 더 심해질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분이 이제 기면증 진단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희귀 난성 질환 환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그 위원회에서 인정도 받았거든요. 인정도 받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연금 상급을 받아서 금액이 크지 않지만 장애연금도 이제 받고 있는데, 문제는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인 보상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아까 예방접종 부작용일 때는 치료비 외에 나머지 사망했을 때나 장애인이 됐을 때만 어쨌든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대기업에서 회사에서 강행 지침으로 의무적으로 받게 했거든요.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의무적으로 받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산재 소송을 지금 하고 있고, 산재가 아직 안 돼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고, 이런 사실관계입니다. 내용은 아주 복잡한 건 아닌데, 어쨌든 예방접종에 대한 사회적 관심들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뭔가를 좀 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고, 하나 관심 갖고 있는 거는 장애인.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부 다 신체가 절단되든지 이렇게 외부 장애인들만 인정해주는 분위기고, 내부 장애인, 그러니까 질병에 의한 장애인은 심장질환하고 신장, 투석 같은 신장질환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환자단체에서 너무 좁다. 이렇게 기면증도 중증 기면증 환자의 경우에는 장애인으로 좀 확대해야 된다, 이런 논의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말고도 여러 질환에서 내부 장애인, 그러니까 내부 장애인도 확대해야 된다 논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중증 기면증 환자도 장애인 범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의학적 이제 이런 판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여러 환자 단체 중에서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모여서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장애인의 범위를 좀 확대하는 그런 활동을 하려고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는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약으로 인한 부작용이니까 우리 흔히 제조물 책임이죠.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회사가 독감 접종을 반드시 하라고 해서 했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불법행위 책임, 또 어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 회사의 어떤 일 중에 이런 장애를 입었으니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는 거, 이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첫 번째 아까 그 제조물 책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감염병의 예방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법적으로 아까 우리 그 상훈 씨가 신청을 해서 불복을 해가지고 보상을 받았다는 부분. 그래서 600만 원 정도 보상을 받은 거죠. 예. 그게 법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린 애들 소아마비 그 예방 접종 하다가도 이런 뭐 백신 사고가 생기면 마찬가지로 이런 그 보상위원회를 열어서 가장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는 걸 지금 받으신 거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나마 이제 그것도 받은 것도 어떻게 보면 다행이신 것일 수 있어요. 이제 그게 안 되면 또 소송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나마 일단 인정을 받았고,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는 그 회사에서 업무 중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보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그 독감 접종을 하라고 해서 그 업무 지시가 있었던 거죠. 그에 따라서 독감 접종을 맞았고, 그로 인해서 지금 내가 기면증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재에서 인정되는 업무 수행성, 업무 기인성이 다 요건이 충족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면 이제 뭐 요양급여, 치료비, 휴업급여, 뭐 또 장애급여를 이제 인정해 줄 텐데, 아까 우리 안 대표님이 말한 것처럼 과연 기면증을 장애를 몇 급을 해가지고 얼마나 보상을 해줄지. 원래 근로복지공단은 최대한의 보상이 아니고 한 70% 정도의 어떤 보상을 해주는 곳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제가 볼 때는 썩 많은 돈이 보상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그럼 다음으로 이제 남은 것은 회사를 상대로 과연 그럼 이걸 그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제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 마침 여기 보니까 이 전무이사님이 오늘 꼭 계절 독감 예방 주사 맞으세요. 의무 사항임 이렇게 해놨네요. 근데 과연 이 계절 독감이 의무 사항인지가 제가 좀 의문이 되는데, 우리가 독감이 있어 계절 독감이 온다 하더라도 뭐 어떤 사람은 뭐 예방 접종을 맞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약을 먹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꼭 이거를 맞아야 되는 건지 해서, 이건 혹시나 어떤 근로자의 뭐 자기 결정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거를 침해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회사를 상대로 이제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이죠. 750조 불법행위 책임을 이제 물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게 만약에 성립할 수 있다면, 그럼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좀 덜 받는 부분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좀 더 보상을 받으면 그나마 좀 더 이렇게 그 전체적인 손해배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한 가지 이제 그 걸리는 부분은 이제 그 우리 상훈 씨가 소송을 했을 때는 이런 이 약으로 인해서 내가 기면증이 왔다는 이 인과관계를 다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과연 이게 이제 법원에서 입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약간 좀 의문은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영등포 보건소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은 다른 원인이 없으니까 이제 그랬을 것이다라고 해서 최소한의 보상이기 때문에 저걸 인정해 주지만, 법원에 가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 인과관계까지 다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좀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건을 감정해 주는 전문가 선생님들이 상훈 씨의 경우에는 다른 원인이 없고 평소에 뭐 건강했는데 이 약 먹고 이게 생겼으니까 이 약으로 인한 거다라고 이제 감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한계는 있다는 걸 좀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상원 씨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본인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나는 31살밖에 되지 않았고 예방접종 받기 전에 멀쩡했는데, 지금 일단 예방접종을 맞고 난 이후에 너무 졸려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됐고 기면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근데 그 기면증이라는 진단이 이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근데 일단 입증은 된 거죠.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 줬기 때문에 정부가 예방접종 피해 심의 보상 뭐 여기에서 일단의 보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그 외에 두 가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혼자 찾아가지고 이거를 부작용인지 아닌지를 확인해가지고 정부에다가
보상 신청을 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 것 예. 같고, 두 번째는 보상의 범위가 나는 기면증에 걸려서 직장 생활도 하기 어렵고 이런데 치료비만 주고 있는 거에 대한 문제, 이 두 가지가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두 가지는 조금 환자 입장에서는 고쳐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렇게 심각한 질환으로 예방접종 이후에 발생한 어떤 이벤트, 이것이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을 검증해 주기 위한 어떤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지금은 일단 보상심의위원회 요청을 할 수 있게는 돼 있는데 그 절차가 국민들에게 좀 더 알려져서 그것이 좀 쉽게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는 분쟁조정처럼, 왜냐하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아니다 이래버리면 또 그만인데 본인은 계속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좀 찾아서 얘기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절차가 좀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들고, 이 아까 산재도 사실 직장에서 근로하다가 이게 문제가 생겼으면은 120%를 보상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한 70-80%밖에 보상 안 해준단 말이죠. 근데 예방접종의 부작용은, 사실은 예방접종은 국가가 전염병 때문에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염병이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한테 의무적으로 맞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의 피해를 받으면 어느 정도 보상해줘야 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 모든 국민을 위해서 내가 예방접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상 수준이 굉장히 낮게 합의돼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을 갖게 된 사람들은 치료비하고 간병비밖에 안 줍니다. 그 중증 장애가 생겨도 일시적 보상금밖에 안 줘요. 사망이 돼도 보상금 일부 주고 마치는, 이런 지금 현재 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는 보상 수준이 그만큼밖에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기면증의 경우에는 장애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냥 질병 치료비만 국가가 보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전체적인 보상 수준 자체가 너무 낮고, 그거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을 위해서 나도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므로 전체적인 보상 수준을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고, 기면증 중에서도 굉장히 그냥 컨트롤이 잘 되는 기면증이 있고 굉장히 중증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기면증도 있는데, 이 차이가 장애로 받아들여지는 것에서는 차이가 잘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에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도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보상 문제하고 그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절차의 문제, 그리고 기면증이 중증과 경증으로 나눠져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이 문제는 우리 환자단체 연합회 차원에서도 어떻게 좀 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하고 대책을 좀 세워봐야 할 것 같긴 합니다. 너무 그 건장하고 건실해 보여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겪었다는 것을 사실 잘 못 느꼈거든요. 저도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조금씩 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알게 모르게 마음속에도 상처가 크게 자리 잡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한마음으로 응원할 테니까 네, 앞으로 더 힘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주 큰 용기 내서 샤우팅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